지난 여름에 갑자기 예. 한화계 해수욕장 가서 우리가 찍었던 영상 기억나시죠? 예. 그때 우리가 주제가 뭐였냐면 미일한 안보협력 프레임워크였어요. 네. 거기에서 우리가 가장 경악했던 게 뭐였습니까? 대한민국 군대가 미군 지휘를 받아가지고 한반도가 아닌 예. 그 너머로. 중동, 너무 예. 비욘드, 우크라이나로 중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몰릴 것이라고 얘기했었어요. 당시에 이미. 기억나네요. 그게 가장 걱정이다.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군대는 어디든지 미국이 지시한 대로 파병 갈 거다라고 걱정을 했었어요. 예, 반갑습니다. 아수다 TV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사실 아수다 웬만하면 자주 방송을 안 하려고 했는데 다들 바빠가지고요. 요즘 계속 이슈가 터져가지고 오늘도 이제 긴급하게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유경환 이사장님과 김진양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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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우리가 다뤄봐야 될 뉴스가 지금 계속 그 언론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북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파병을 했다? 뭐 하고 있다?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게 정말로 진짜인가? 아니면은 또 쏟아져 나오는 그런 가짜 뉴스의 연장인가? 북의 우크라이나 파병 이거 어떻게 볼 것인가? 정말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가 이 이야기를 벌써 10월 초부터 10월 17일. 언지를 하고 10월 17일 날에는 뭐 기정사실화 했고 그 다음에는 우리 국정원이 한국의 국정원이 이걸 받아가지고 뭐 북의 특수부대 12,000명 파병 계획이 있다. 그리고 이미 1,500명은 연해주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미국이나 나토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언급은 없습니다. 확인할 수 없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또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두 분이 보시기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파병설, 파병 뉴스 이 부분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결론만 이야기한다면 어떻습니까? 예. 우리 이사장 먼저. 예. 저는 가짜뉴스다. 가짜뉴스다. 예, 그렇죠. 예. 우리 김 이사장님은 어떻습니까? 결론적 입장은 예. 우리 윤석열 정부가 예. 우리 한국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을 위한 정치 여론화 작업의 일환으로서 가짜다라고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아, 예. 어쨌든 오늘 이 두 분의 전문가는 이 뉴스가 가짜 뉴스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그래도 뭐 여러 가지 파병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황 증거들이라고 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게 여러 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네, 그렇죠. 연해주에서 뭐 이렇게 군수 물품을 받는 그런 이제 화면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장에서 꽂혀 있는 북의 인공기 모습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러시아 군이가 같이 있는 북의 뭐 인민군 장교로 추정되는 이 사람 얼굴. 이 사람 얼굴을 AI가 분석을 해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경호원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렇게 군수품 지급할 때 치수 재는 그 설문지 이거를 또 우크라이나 정보국에서 입수를 해가지고 이거 봐라 이거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그 정황 증거들 뭐 가짜 뉴스라면 이런 정황 증거들도 사실은 사실이 아니다 내지는 의도적으로 만든 조작한 그런 증거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그 정보의 출처 자체가 예. 믿을 수 없다. 그렇죠. 그 현재 젤렌스키의 입에서 시작했고 그걸 뒷받침한 게 이제 우크라이나 군 정보국 군 정부 그리고 예. 문화부 산하 그 가짜뉴스 제작하는데 전문 부서 예. 그걸 이제 국정원이 받아서 뻥튀기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정보들을 가지고 다시 그 국제 여론들이 이제 유엔 안보리까지 지금 가져가서 어제 논의가 됐고 예. 파병 자체를 거의 기정사실화하거나 아니면 그게 사실이라면 우려스럽다라는 이렇게 구체적인 이렇게 사실 확인은 못하면서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며칠 동안 엄청난 혼란이.
그러니까 사실이라면 우려스럽다. 네. 이런 표현이 지금 자주 나오고 있어요. 예, 노 국무부의 공식 발표죠. 백악관하고. 사실인가 아닌가에 대한 그런 판단은 현재까지는 나오지 않고 예. 사실이라면 우려스럽다. 야, 참 그래서 교묘한 이야기야. 참 예. 이게 전형적인 그 허위 정보를 던지고 네. 그걸 이제 그 여론, 아까 말씀하신 어떤 파병이나 국내 어떤 정치 위기를 덮기 위한 그렇게 밑밥으로 쓰는 이런 전형적인 수법인데 저는 이게 처음 나왔을 때 그 6년인가 7년인가 예. 금강산 댐 사건. 그렇죠. 예, 저 63빌딩이 예. 물에 물에 잠긴다. 잠기는 예. 그래픽을 쫙 보면서 그 희대의 사기극을 벌였는데 지금 딱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영상 예. 연해주에서 뭐 그 북에 뭐 말투도 들리고 예. 짧은 20여 초, 예. 27초 영상. 사실 그 라오스가 원래 처음으로 러시아하고 군사 합동 훈련을 하면서 예. 얼마 전에 그 연해주에 가서 이렇게 찍은 그 영상이라는 게 이미 드러났고 그렇죠. 예. 확정이 됐고 뭐 아까 군복 치수 이런 예. 것들이 그 현지의 러시아의 표기하고 전혀 맞지 않다. 그렇죠. 한글 서체이고 예. 또 군계 내부에서 쓰는 어떤 이렇게 용어나 그 요식이 아니다. 이 참 일일이 이건 뭐 반박할 필요도 없을 것 뭐뭐 같고요. 해주세요라고 아주 친절하게 나오더라고요. 예, 예. 예. 그리고 뭐 그 인민군 포로나 뭐 아니면 여러 가지 나오는 것들도 너무나 쉽게 그 편집 조작할 수 있는 그리고 출처가 거의 명시되지 않은 우크라이나 정부국에서도 심지어 제시하지 않은 그리고 여기서도 뭐 우리 정찰 위성이 어떻게 예. 했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그 뭐 시커먼 예. 사진 하나 내놓고 우리를 믿어라 지금 이런 상황이죠. 저는 이 무슨 치수제는 설문지 그 양식 공개된 걸 딱 보면서 딱 제 눈에 들어온 게 러시아라는 표현이더라고요. 근데 북에서는 대체적으로 다른 나라 외국의 국가 이름을 이야기할 때 그 나라 발음 그대로 그렇죠. 조선말로 이렇게 표기하는 이런 형태. 그래서 북에서는 로시아라고 이렇게 맞습니다. 표기를 하는데 로시아라고 표현한 걸 보는 순간에 야 이거는 좀 잘 좀 하지 이런 거에서부터 허술하게 다 드러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 설문지 봤을 때. 예. 베트남도 웬남 웬남이라고. 그리고 멕시코도 메이꼬. 메이꼬 이렇게 전혀 다른 나오죠. 예. 표현이죠. 그러니까 아마 그 설문지를 보면은 북쪽에 정말 이 인민군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그런 형태로 지금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거예요. 러시아에 또 고려인들이 뭐 한 15만 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또 전장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예. 굳이 뭐 확인하더라도 예. 그런 정도일 수 있는데 그것도 전혀 아닌 것 같고 너무 부실하게 좀 뭘 예. 조작하고 있고 예. 정황을 만들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든다 이런 생각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걸 지금 뭐 서방이 거의 뭐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패배 직전인데 네. 그 서방이 만약에 북에서 파병을 했다면 이거 얼씨구나 하고 지금은 그 용병 한 2만 정도를 2년 반 동안 밀어넣어서 그중에 한 5천 명 정도 이상이 이미 살상했는데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뭐 괴멸 직전이고 국가가 이렇게 파산 상태인데 뭐 확전을 해야 되겠는데 인민군이 파병됐다면 얼씨구나 하고 그동안은 뭐 장거리 미사일 사용하니만이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있는데 이제는 나토군이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빌미도 되는데 예. 그리고 러시아는 지금 한 150만씩 입대 이렇게 요청이 밀리고 있고 아직 예비군도 충분한 상태에서 굳이 그 러시아나 북이 그럴 전략 전술적인 필요가 없는데 밀어넣을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런 보도가 나오면 그 서방 언론이 얼씨구나 받아서 예. 이거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몰아붙일 수 있을 텐데 지금 보면 뭐 백악관, 그다음에 미 국방장관, 국무장관, 그다음에 18개 정보부서를 총괄하는 국가안보 NSC 예. 그 대표 설리반 뭐 이런 친구들도 전부 근거가 없다. 아직 확인을 못 하고 있다. 나토 요번에 신임 사무총장 리터 역시 그러고 그다음에 지금 뭐 뉴욕타임즈 뭐 워싱턴 월스트리트저널 뭐 모든 서방 언론들도 지금 확정이 없다. 그렇죠. 라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요. 네. 며칠 동안.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죠. 네. 구도로서 저는 좀 이해를 했어요. 정작 파병을 가장 원하는 건 젤렌스키죠. 그렇죠. 그렇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는 아마도 미국에서는 못 받을 것 같고 한국군이라도 엄청나게 받고 싶겠죠.
한국군 파병을 원하는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그 정치 여론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북측군이 러시아에 투입돼서 이 전쟁에 참전하고 있다라는 것만큼 좋은 소스는 없을 거예요. 예. 이미 전쟁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짓 선전 모략의 터전이잖아요. 그 젤렌스키의 파병을 받고 싶어하는, 한국군의 파병을 받고 싶어하는 젤렌스키의 입장과 미국은 절대 직접 파병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군대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적 의도,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의도가 이 작업을 만들어냈다. 일단 먼저 보고요. 왜 북측군이 파병이 안 갔는가와 관련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러시아의 입장, 예. 북측의 입장이 되어보자는 것이죠. 방금 우리 유경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가 이 전쟁을 속전속결로 끝내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장기전으로 해가지고 전쟁의 속성 자체가 우크라이나를 어떻게든 향후에 완충지대로 만들기 위한 전쟁이란 말입니다. 빨리 끝내고 싶은 생각이 없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왜 북한군이 들어가게 되면은 전 나토, 전 세계적인 여론이 확 뒤집어질 텐데 왜 그런 무리수를 뜨며 이미 말씀처럼 러시아 안에 예비역들부터 해서 예비 병력 보충할 수 있는 자원이 너무 많은 상황인데 굳이 왜? 특히나 북한을 한번 생각해보자. 북측군의 입장에서 그거 왜 갑니까? 여기도 지금 이렇게 엄중한 전쟁적 위기가 있는데 북측의 입장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다?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그것도 특수부대. 보십시오. 우리가 어느 학자가 TV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군사 동맹적 상황을 빚었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냐. 말도 안 되죠. 왜?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침공한 게 아니잖아요. 러시아가 공세적 작전을 수행한 거란 말입니다. 북이 거기에 들어갈 명분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무엇보다도 한반도 정세가 이렇게 전쟁력 위험이 높은데 어떻게 특수부대 12,000명을 보낸단 말입니까? 여기도 지금 이렇게 난리인데 북측의 상황, 러시아의 상황 의 입장에서 본다면 얼토당토않다. 젤렌스키가 파병을 원하고 있고 그 젤렌스키의 요구에 미국적 이해관계하고 윤석열 정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기획된 가짜뉴스를 퍼뜨리면서 결국은 오늘 당장 대한민국 군대를 파병할 수 있다라는 여론을 지금 튀어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정치선전 여론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기획기사, 기획정보, 가짜정보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요.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또 이런 부분이 이제 확대 재생산되면서 현재 한국 사회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여론이 제가 보기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조중동이나 요즘 뭐 조중동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언론이 이렇게 받아쓰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파병이 만약에 진짜라면은 그 배경에는 러시아가 지금 전황이 상당히 불리해지고 있다. 궁지에 몰리고 있으니까 그렇죠. 북에서부터 이 대규모였던 병사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라고 이런 이제 근거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북의 입장에서는 왜 파병을 하느냐? 북의 경제가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니까 러시아로부터 자원과 식량에 이제 이 파병된 군인들의 어떤 월급까지 해서 이런 이 돈을 이렇게 좀 벌기 위해서 북의 입장에서는 파병할 수밖에 없다. 막 이런 걸 지금 배경으로 쭉 깔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경환 이사장님이 정말 현재 이 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정말로 러시아가 불리해지고 있는가, 우크라이나의 이 반격이 정말로 거세고 여기에 만약에 나토나 이런 쪽에서 또 물밑에서 지원을 계속해 들어간다라면은 러시아가 결국에는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게 맞나?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지금 뭐 우크라이나는 최근 최신 보도는 공식 군인 장례식만 51만 7천회. 아, 그래요? 예. 51만 7천에. 예. 그러니까 이제 공식 사망자로 확인된 거죠. 이게 젤렌스키가 깔아 넣은 거죠, 전선에. 안 죽어도 될 병사들, 그것도 젊은 친구들인데, 그리고 실종자 뭐 몇만. 그리고 보통 부상자는 전사자의 한 3배 정도를 보니까 6대3으로 보니까 150만. 그러니까 최소한 200만이 사라졌다. 그 200만이 사라졌다라는 거는 젊은 노동력이 그렇죠. 날라갔다 이런 의미잖아요. 네, 젊은 남성인 거죠. 그래서 전전의 인구가 한 4,400만에서 지금 막 도망가고 돈바스 편입되고 러시아로 피난하고 하면서
지금 인구가 한 2천만 이하로 떨어진 상태. 그리고 심각하네. 젤렌스키는 국가의 토지, 그 비옥한 토지, 저 지하 자원 다 팔아먹고 지금 우크라이나 군 전체를 그 나토의 민간 군사 회사로 이렇게 만들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또 최근 뭐 전황 자체는 그 괴멸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문제는 그 러시아가 아까 말씀하신 전략적인 장기전, 소모전으로 심지어 쿠르스크에 들어온 우크라이나 군까지 천천히 지금 그 마무시키면서 집단 사방 전체를 우크라이나 돈바스 전선에 끌어들이고 있다. 서두르지 않는다. 그때 그렇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서두르지 않고 전쟁을 끌고 가고 소모전으로 가는 그 배경이나 이유가 뭐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면? 완벽한 고사겠죠. 그 우크라이나는 애초에 이렇게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는 나라니까요. 네. 서방이 아무리 2014년 그 마이단 쿠데타 이후에 이렇게 무장력을 키웠다 하더라도 러시아의 목표는 지금 2차 대전 이후에 조성된 그 80년 예. 미국 중심의 전후 체제를 그리고 그 나토 32개국 포함한 집단 서방 약 한 40개국 이 전체 어떤 그 정치 경제 국가 인프라 문화 이런 것들을 완전히 포괄시키기 위한 엄청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키예프를 포격할 수 있는데 안 하고 돈바스 병참 보급선을 끊을 수 있는데 다리도 안 끊고 도로도 놔두고 그냥 돈바스 1200km 전선에 전부 이렇게 쭉 불러들여서 천천히 그냥 마무시키고 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시 경제는 지금 2년 사이에 엄청나게 군수가 민수하고 묘하게 예. 조합이 되면서 서방 자본들이 많이 빠져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경제가 지금 최상의 경제에 있다. 모든 경제 지표가. 심지어 원래 최저임금을 20% 인상했어요. 예. 러시아에서. 상상하기 힘든 수치죠. 그리고 실업률 2.7% 지금 사상 최저. 그리고 복지, 고용, 뭐 기타 모든 경제 지표가 상당히 최상의 경제에 있다. 그래서 서두를 필요가 없는 거죠, 러시아는. 그리고 푸틴의 지지율이 뭐 85% 이상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국민들은 특수작전이기 때문에 이게 전쟁을 하고 있는지 잘 의식도 못하는 상태이다. 아주 저도 지난달 블라디보스토크 갔다 왔지만 아주 그냥 뭐 평화로운 이런 분위기. 그 우크라이나 전장 고 지역 외에는 예. 사실은 이제 그렇죠. 러시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 자기들이 전쟁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별로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예. 그리고 그런 수복한 상황이다. 돈바스 예. 지역은 지금 엄청난 그 재개발, 복구가 이미 1년 사이에, 1년, 2년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고. 선배님 말씀대로 딱 요약해보면 정치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로운 아주 호조건인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거의 다 이긴 전쟁에 나토군의 개입의 명분을 주는 북한군을 파병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죠. 예. 그렇죠. 예.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렇다면은 예. 지금 이제 파병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러시아가 전황에서 굉장히 궁지에 몰리고 불리하다. 그건 모두 가짜 뉴스. 2년 반 동안 가짜 뉴스. 이야기하는데 그 자체가 이제 가짜 뉴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지금 러시아가 전혀 불리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파병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전혀. 괜한 구실만 줄 수 있는데 그죠? 그렇죠. 네. 그럼 북은 어떻습니까? 북측 뭐 지금 경제가 지금 어떤 일곱 직전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이민군이라도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예. 맞죠. 뭐 어제 압록강 갔다 오셨다면서요? 우리 그래요? 이 심각한 이 전국에 그렇죠. 다녀왔단 말이야. 참 뭐 북측을 항상 연구한 학자 입장에서 우리 사회의 북한 관련 뉴스가 얼마나 일상적으로 거짓, 왜곡, 오도하는지 70년 분단체제, 전쟁체제 자체가 북에 대한 거짓을 매일같이 양산해야 되는 그런 체제잖아요. 종편이라든가 뉴스에 나와가지고 북한 관련 뉴스를 보도를 하는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들을 듣고 있으면 사실 그래서 저는 안 봐요. 머리 아프기 때문에. 속이 디비죠. 그렇게 국민들을 속이고 있죠. 북한 경제와 관련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전보다 심각하게 안 좋아졌다는 지표 자체가 어디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떠드는 것일 뿐이에요. 북한이 안 좋다, 안 좋다. 북한이 좋았던 지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지난 역사 속에서? 항상 안 좋았잖아요. 그들의 말대로라면. 사실은 북한은 물론 지난주에 제가 백두산부터 압록강, 두만강, 위화도 우리 뭐 진짜 놀라웠어요. 지난 8월 29일, 9월 2일 갔을 때 홍수가 져가지고 대홍수. 신의주 일대 완전히 막 수해 피해. 의주 지역, 압록강 하류가 다 물살로 다 쳐내려갔었는데 위화도에 보면은 80년대에 지었던 4, 5층짜리
집들이 있었어요. 그때 8월 말 9월 초에 갔었을 때 그것들 거의 허물어지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며칠 전에 압록강 위화도를 쭉 돌아보고 배를 타고 쭉 보는데 진짜 놀라운 사실은 딱 50일 만인데 20층짜리, 15층짜리, 8층짜리 위화도에 단둥 건너에서부터 쭉 어마어마한 생활집들,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20층이요? 예, 20층. 2층이 아니고? 그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물론 3, 4년 전부터 북측은 모든 농촌 주택을 현대식으로 개조하는 사업이 국가 주요 사업이긴 해요. 그런데 이번에 수혜를 입었고 대홍수가 났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그 지역 전체를 사회주의 성경으로 만들라라는 지시가 있었죠. 서둘러서 빨리.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갔는데 어떻게 50일 만에 없었던 건물이 완성은 안 됐어요. 공정률 한 70%? 건축 다 올라갔더라고. 각각 이제 뭐 페인트 칠하고 다 해야 되겠죠. 20층짜리가 압록강에 배를 탔는데 절비하게 쭉 빽빽하게 들어서고 있더라고요. 수많은 북측의 노동자들이 각 청에 개미처럼 붙어가지고 새벽 일찍부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진짜 열심히 한다. 이거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홍수를 전화 이복의 계기로 삼고 있구나. 오히려 잘 됐다. 예전에 한 번씩 가면요. 80년대, 40년 된 그 옛날 오래된 건물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 다 예. 허물어가지고 다 예. 치워버리고 현대식 아파트들을 쭉 올리고 있는 모습. 그게 도만강 강 건너에서부터 자강도, 압록강, 이쪽 함경도, 평안도 일대 쫙 모든 지역에서 그렇게 건설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은 눈으로 직접 확인한 현장은 경제가 아주 힘들다는 이야기는 좀 제발 좀 떠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 거짓들이더라. 이런 말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아침에 이제 YTN 뉴스하고 연합뉴스 나온 걸 쭉 봤는데 거기에도 소위 북한 전문가라고 얘기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경제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파병해서 외화를 벌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김시장 우리 이사장님은 어쨌든 현장에 가서 뭐 단동에서 건너편에서 북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을 봤는데 이건 뭐 가짜 뉴스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독자들이 그렇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제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진 이런 거. 가서 사진이 있죠? 사진 촬영을 많이 왔기 때문에 한참 건물 짓고 있는 것들 그냥 구할 수 있으면 나중에 한번 참고 자료로 깔면 되겠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앞으로 단동 그 중조 우이교에 가면 다 보입니다. 나 보이겠네. 예. 이야. 놀라운 사실이죠. 북의 경제 위기 사실 뭐 수십 년간 계속 이어져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도 크게 이제 근거가 없다. 그런 상황으로 고려했을 때는 북이 파병할 이유가 사실 없다. 왜 거길 가냐? 이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이 근거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면은 이야기 좀 바꿔가지고 도대체 이 파병설을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는 나토의 지원 또는 나토의 어떤 이 전쟁에 참여하는 이런 것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북에서 병력을 보내서 이렇게 지금 전황이 달라지고 있다. 전쟁이 확대되고 있다. 국제전의 양상으로 간다.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절실할 텐데 그렇죠. 왜 대한민국 국정원은 윤석열 정부는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가 주장하는 이 파병설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완전 부하내동인데 부하내동에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지금 퍼뜨리고 있는가 그 배경과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우선 이제 젤렌스키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 얼마 전에 이제 서방에 가서 우크라이나 승리 계획을 떡하니 내놨는데 네. 서방에서도 이게 100% 구라니까 허무맹랑하다 허무맹랑하니까 판단한 거죠. 예. 이제 무기 지원도 점점 힘들어지고 이런 상태가 되니까 이제 절박한 거죠. 우크라이나는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하신 한국이 왜 이러냐 도대체. 예. 그 우크라이나 정보국하고 한국의 국정원이 함부로 이렇게 나설 일도 아닌데 왜 이러느냐. 저는 얼마 전에 그 평양 그 무인기 예. 무인기 3번 보내서 난리가 났죠. 하여튼 그렇게 국제법 위반 주권 침해 내정 간섭 이 부분을 일단 덮기 위한 부분이 하나 있을 것이다. 지금 그 매스컴에서 거의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는 윤 정권의 어떤 그 내외 정치 위기, 정권 자체의 총체적인 난맥상, 그 다음에 김건희 리스크, 뭐 주식 투기나 뭐 특검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또 매스컴에서 사라졌죠. 그렇죠. 이 파병 논란이 나오면서 며칠 동안 그래서 이 부분들을 덮으면서 이렇게
자신들의 정치 위기를 이렇게 모면하기 위한, 회피하기 위한 어떤 공학적인 측면도 있다. 국내적으로 볼 때. 예. 이런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보면, 미국이 지금 11월 5일 대선을 앞두고 있죠. 이제 불과 2주일 남았나요? 근데, 우크라이나전에서 미국 민주당 중심의 네오콘, 그리고 군산복합체, 소위 글로벌 딥스테이트, 예. 이런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이 밀어붙이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결정적으로 지금 패배가 임박해 있는데, 이게 대선 전에 zelensky가 쓰러지면 민주당은 필패죠. 그렇죠. 그리고 이미 어제 트럼프가 52대 42로 해리스 10% 앞선다. 10%포인트. 엄청난 거죠, 이거는. 지금 시점에서. 이제서야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렇죠. 힘든, 예. 그동안 미국 언론들이 격차. 해리스를 억지로 밀다가 이제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미국에서는 올 초부터 미국 언론에서 10월의 충격이라는 게 10월의 충격. 말이 예. 나왔어요. 상당히 재밌는데, 요지가 뭐냐 하면 9월, 10월쯤에 이제 민주당의 패배가 임박하면 트럼프가 이길 걸로 예상되면 대선을 없애기 위해서 가장 큰 건 유럽에서 아니면 중동에서 확전을 한다. 전쟁을 확대하는. 예. 예. 그래서 지금 젤렌스키가 저렇게 무리하게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고 핵을 가지려고 하고 그다음에 서방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하려고 하는 건 러시아의 확전을 유도하기 위한 거죠. 러시아가 워낙 지공전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중동에서 역시 이스라엘이 지금 1년의 학살 끝에 지금 전 세계에서 이렇게 버림받고 있는데, 그렇죠. 고립되고 있는데, 계속 테헤란, 그 다음에 베이루트, 그리고 다마스쿠스. 인접한 저항의 축, 가장 중요한 나라들의 수도를 계속 공습을 하고, 심지어 요인들을 폭살하고, 이렇게 도발하는 거는, 네타냐후의 운명도 오늘 내일 하기 때문에, 미국을 끌어들여서 결국은 그 지역 초강국인 이란하고 확전을 하기 위한 흐름이 있다. 그리고 아까 10월의 충격에서 가장 핵심은 한반도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 운명이 달린 한반도에서 북을 도발해서 확전하기 위해서 그동안 계속 전단을 원래 74매 날리고 그쪽에서 오물풍선은 29번 날아왔죠. 이건 얘기를 잘 안 하는데 확성기를 트니까 저쪽에서는 막 기괴한 또 귀신 소음을 내가지고 접경지에서 지금 전부 정신병 이렇게 호소하고 있고. 그러니까 북에서 이렇게 전략적 인내로 계속 크게 확전에 끌려오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제 무인기를 집어넣은 거죠. 이건 뭐 지금은 이 용화대에서 드론 작전사령부의 드론을 꺼내서 국정원이 날렸다라고 지금 한설 예비역전장은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도 일부의 진실은 있겠지만 아마 미국이 허락하고 미국이 주도하지 않았으면 수도 평양의 심장부 거기다가 노동당 청사구역까지 3번 이상의 지금 밝혀진 것만 3번이죠. 3번 이상의 무인기 이 위험한 이렇게 치명적인 전쟁 무기를 교전 상대에 날려보낸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무인기까지 넣고 지금 계속 한반도에서 긴장 고조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10월의 충격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무인기를 집어넣고 인도 태평양 미군 사령관이 뛰어왔고 미 국무부 차관보 부장관이죠. 캠벨이 달려왔고 그래서 와서 무슨 쑥떡 공론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 와중에 국정원이 이렇게 엄청난 뉴스를 터뜨린 겁니다. 그걸 또 전 세계 언론들이 받아서 이렇게 계속 확대 재생산하고 있고 결국 어제 유엔 안보리까지 가서 이게 논의가 됐죠. 근데 러시아하고 조선 유엔 대표부는 공식적으로 너무 뻔한 거짓말이다. 터무니없는 소리다라고 일축해버렸죠. 우리가 아니다라고 자꾸 주장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쪽에서는. 그렇죠. 지금까지는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혹시 지난 여름에 갑자기 한화계 해수욕장 가서 우리가 찍었던 영상 기억나시죠? 예. 그때 우리가 주제가 뭐였냐면 미일한 안보협력 프레임워크였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가장 경악했던 게 뭐였습니까? 대한민국 군대가 미군 지휘를 받아가지고 한반도가 아닌 그 너머로. 중동, 비욘드, 우크라이나로 중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몰릴 것이라고 얘기했었어요. 당시에 이미. 기억나네요. 그게 가장 걱정이다.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군대는 어디든지 미국이 지시한 대로 파병 갈 거다라고 걱정을 했었어요. 그럼 나라가 뒤집어질 것이다. 근데 이게 지금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딱 2달 만이에요. 미일한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부터 모든 것은 착착착 진행이 되었고 미국은
자신들 손에 피 안 묻히면서 우리 군대를 총알바지로 보낼 것이다. 지금 딱 이런 그림이잖아요. 보내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서 북측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설을 거짓으로 조작해냈다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일주일 아니면은 파병 이야기를 공식화할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어제 유엔 안보리에서 이미 이 부분이 이렇게 파병이 확인이 안 되고 있다고 서방들도 정보기관도 다 인정을 하면서도 만약 그렇다면 우려한다라는 화법으로 예. 의제화, 국제 의제화하고 공론화 시켜버렸죠. 시키고 문제는 오늘 드디어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군사 지원인가 자문단인가 네. 그 파병할 수 있다. 파병하겠다라는 보도가 이미 오늘 아침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게 뭐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보내는 거, 군사 지원단 보내는 거 해서 단계별로 사실은 한국군의 파병을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에 지금 들어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련의 치밀한 기획에 의해서 가짜뉴스를 이렇게 여기저기서 던지고 그걸 국제연으로 증폭한 다음에 실제 행동으로 나가는 아주 이렇게 일련의 정교한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국내 정치도 마찬가지고 이 국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가짜 뉴스라는 것이 의도한 바가 실현될 때까지는 치밀하게 계속 밀고 나가는 거군요. 우리가 저 베트남의 통갱만 사건도 그러고 그다음에 이라크에 그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라는 이 가짜 뉴스도 그렇지. 이것이 가짜 뉴스다라는 것이 드러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네. 근데 이미 드러나기 이전에 가짜 뉴스를 퍼뜨렸던 사람들은 본인들이 의도한 바를 달성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북의 인민군이 우크라이나전에 파병되고 있다라는 이 부분이 이게 사실관계가 뭐 확인되는 또 과정들이 또 필요하겠죠.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 전에 이미 여론은 북이 파병한 것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이렇다면 남쪽도 대한민국도 어떻게 해야 된다. 내지는 또 유럽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해 나가는 이런 형태로 흘러갈까봐 한설 박사가 두려운 거죠.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요. 만에 하나 아니지만 만에 하나 그 북의 주력 특수부대 12,000명 정도가 빠져나갔다. 예. 그러면 한국의 안보에는 도움이 되는 100% 플러스죠. 더구나 아까 말씀하신 예. 준전지 상태, 예. 긴장이 최고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특수부대 12,000명이 빠져나갔다. 이쪽에서는 이렇게 뭐 만세를 불러야죠. 두 번째, 북에서 우크라이나 전선에 러시아를 지원 나갔는데 한국이 왜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될까? 이미 그 포탄은 50만 발, 80만 발 이미 계속 가고 있죠. 가고 있고 이미 갔고. 쿠션 쳐서. 그런데 왜 그거 때문에 한국군의 파병 얘기까지 나올까? 더구나 이 준전일 상태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말도 안 이 되는 두 가지 상황이에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가짜뉴스에 너무 휘둘리니까 이런 상식적인 판단도 눈기가 가려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더 저는 안타까워요. 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진짜 이거 앞으로 일주일, 한 달 후를 내다보면 대한민국의 자기 자식들을 군에 보낸 부모님들은 예. 이제 통한의 세월을 보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전투병이에요. 전선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말씀하셨잖아요. 예. 들어가면 다 죽어요. 우크라이나 모든 최전선에 들어가면 생존 유효기일 5일입니다, 지금. 레스토랑, 5일. 영화관, 병력이 모자라가지고 강제 징집해가고 도망가고 다른 나라로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예. 그 젤렌스키는 오늘 내일 목숨줄이 달려있는데 당장 필요하니까는 대한민국의 군대를 거기 보낸다? 이거 진짜 역사가 용서할까요? 예. 자, 저희가 오늘 이야기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오늘의 결론은 이런 파병 가짜 뉴스에 우리 국민들이 넘어가고 속고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한국군의 파병이 현실화될 것이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죽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이런 가짜 뉴스에 지금 휩쓸리고 넘어갈 때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마무리 삼아 좀 던지고 싶습니다. 두 분도 마무리 좀 해주시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예. 일단 이 가짜뉴스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미국 중심으로 그 세계 지정학, 전략적인 불안정을 계속 유지 확대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우리가 이제는 조금 그 자주적인 관점에서 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우리의 그 경제력, 그 다음에 국방 과학력, 기술력 이런 것들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용당하고 내몰리고 또 국민들을 속여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이렇게 정책을 밀어붙이는 이런 것들의 악순환에 이제 벗어나야 된다. 예. 방송에 나와서 언론 기고하고 있는 수많은 그 가짜 전문가들 진짜 경거망동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국민을 속이는 거죠. 네. 국민을 속인다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공동체를 완벽히 속인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한반도가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파병을 한다? 러시아는 그때부터 우리를 적으로 간주하겠죠? 그 이후의 국가는 우리 청년들의 죽음뿐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몰락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진짜 정신 차려야 된다. 시청하시는 분들, 국민들이 진짜 똑똑히 우리의 파병을 반드시 막아야 된다. 북측군에 관계없이 우리의 파병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 예. 파병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완전히 몰락의 길로 갈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전형적인 가짜뉴스, 북의 우크라이나 파병.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진실이 무엇인지 정말 똑똑히 정신 차리고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